안녕하세요. 기업과 관련된 이슈를 톱파보는 비즌 이슈입니다. 얼마 전 코스피에서 유독 가라앉은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10월 초 최저가는 5만 원대로 내려앉았다가 종가는 다시 6만 원 선으로 회복했는데요. 3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된 이후 반도체를 담당하는 DS 부문장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로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라는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15일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 시장에 겨울이 닥친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하락세는 심화됐습니다. 삼성전자 임원들이 26억 원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에 나섰지만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삼성전자는 최근 일부 부서에서 임원들의 해외 출장 시 비즈니스석을 이코노미석으로 강등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비용 절감에 진심입니다. 삼성전자가 이토록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작년엔 반도체 부문에서만 15조 원에 가까운 영업적자가 나면서 영업이익률이 2%대로 떨어졌는데요. 올해 상반기 반도체 영업이익은 8조 원대로 회복을 했는데요. 반도체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 납품이 지연이 되고 있고요. 파운드리에서도 1위인 대만 TSMC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들과 비교해 기술 주도권을 잡기엔 한 발 늦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과연 과거 반도체 1위 기업 명성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삼성전자가 반도체로 승승장구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1993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프랑크푸르트 선언에서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라라는 혁신 선언을 통해 삼성전자를 반도체 강자로 이끌었죠. 1990년대 50여 개에 달하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삼성전자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제치며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선도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2000년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0%에서 40%까지 달했는데요.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도 삼성전자는 오히려 수혜를 입었습니다. 초기 아이폰에 들어가는 낸드 플래시와 디램 등 메모리 반도체는 모두 삼성이 공급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고 2013년까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반도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인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과 제조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있고요. 삼성전자는 이 모든 것을 다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입니다. 삼성전자는 전통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점을 보여왔는데요. 최근 AI의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대중화되면서 AI의 필요성이 높아졌죠. AI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G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GPU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고성능의 디램, 특히 HBM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19년 삼성전자가 HBM 연구팀을 해체한 이후 HBM 기술력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게 됐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계속해서 HBM 연구를 이어갔고요. 그 결과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 SK하이닉스가 그 수혜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작년 디램 전체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약 40% 정도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한 35% 정도로 2위인데요. HBM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지릅니다.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가 50%, 삼성전자가 40%, 마이크론이 10%였습니다. 올해 전망치는 SK하이닉스가 52%, 삼성전자가 42%, 마이크론이 6%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3월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미국에서 열린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를 방문해 삼성전자 부스에 전시 중인 HBM3 11단 신제품의 승인이라는 사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SK하이닉스 제품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HBM도 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요. 아직도 삼성전자 제품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 테스트인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희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HBM3 8단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업계 최초로 HBM3 12단 양산에 성공을 해서 내년에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술 격차는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자, 그러면 파운드리 부문은 어떨까요? 시스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시장 규모가 훨씬 큽니다.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는 620조 원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인 179조 원보다 3배가 넘습니다. 특히 파운드리 사업은 4차 산업에서 특수기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파운드리에서도 대만 TSMC에 밀리고 있습니다. 현재 TSMC 시장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요. 삼성전자는 한 10% 수준에 불과한데요. 특히 AI 반도체 생산은 TSMC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만이 아니라 애플칩이나 퀄컴 AP도 모두 TSMC가 만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칩 정도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있죠. 그런데 원래 퀄컴 AP도 삼성에서 제조를 했었는데 2022년에 게임 최적화 서비스 이른바 GOS 파동으로 소비자 신뢰를 잃고 퀄컴도 TSMC로 이탈을 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TSMC가 무조건 자기들을 우선시해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애플 것도 맡아줘야 하고 1순위가 아니니까 좀 질투 전략을 폈나 봅니다. 젠스당 CEO가 삼성이나 인텔에도 파운드리를 맡길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실상은 아직 실행에 옮기진 않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인텔은 TSMC에 비해 수율 면에서 떨어진다는 거죠. 2022년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평택에 있는 삼성 파운드리 공장을 방문했죠. 그러면서 3나노 기술이 엄청나다고 칭찬을 또 하고 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의전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2년 뒤인 현재 삼성전자는 원래 올해 말까지 미국 테일러시에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짓겠다고 했었는데 시장 점유율이 너무 떨어져서 2026년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AI 반도체 생산에서 TSMC, 엔비디아, SK하이닉스로 이어지는 이 공고한 체계가 이미 구축이 됐는데요. 현재 삼성전자만 못 끼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한 번에 제공하는 AI 턴키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AI 반도체 제작에 필요한 모든 기술과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겠다는 거죠. 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 20% 단축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정말 시장에서 환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반도체 종합 기업인데요.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애플이 삼성한테 칩 생산을 맡기려고 해도요. 삼성전자도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죠. 퀄컴이 삼성전자한테 칩 생산을 맡기려고 해도 삼성이 또 엑시노스라고 자체 칩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파운드리를 아예 분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TSMC만 봐도 파운드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죠. TSMC의 슬로건 중 하나가 고객사와 경쟁하지 않는다입니다. 아예 설계 기술이 없는 빅테크를 고객사로 두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가 인텔의 수순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도 한때 반도체 종합기업으로서 1위였지만 모바일로 빠르게 전환을 하지 못하면서 몰락의 길을 걷게 됐죠. 부진한 실적이 지속되면서 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는 인텔도 파운드리를 분사를 했고요. 결국 삼성전자가 다시 반도체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운드리를 분사하거나 뿌리 깊은 관료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2019년에 HBM 연구팀을 없앤 것도 당시 디램 매출은 잘 나오니까 눈앞의 실적에만 급급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현재 삼성전자는 네오 외환을 모두 풀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고 있습니다. 1년 넘게 반도체 노조 파업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반도체 직원들이 반발을 한 게 아니라 최근에는 인도에서도 반도체 노조들이 삼성전자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삼성전자의 반도체 이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편에선 스마트폰과 가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과 알림 설정은 유튜브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비즈니스슈 이조은이었습니다.